커피를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박진우입니다. 제가 원래 준비하던 스크립트가 따로 있었는데요. 좀 다른 거였어요. 저희 스마트 스토어 광고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얘기를 풀다 보니까 다른 얘기가 더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준비하던 거는 광고야. 돈 열심히 벌어서 다른 채널에 하기로 하고 정 궁금하시면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는 달아둘 테니까 별거 아닙니다. 커피 원두 팔고 있는 데라서 필요하시면 한 번쯤 보시고,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1차적으로는 이게 커피 쪽, 그러니까 커피 시장에서 통용되는 어떤 상식같이 돼버렸는데 이게 너무 저항 없이 비판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보자는 취지고요. 제가 이제 잘난 척 사람들한테 훈계하는 그런 쪽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건 제 자신부터 어쩌면 한때나마 당연하게 수용했던 관점이고, 습관처럼 뱉었던 수사적 표현이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자기 반성, 이제 말하자면 메타비평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일단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이에요.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다소간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냐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다양성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요즘 카페 가면 원두를 고르게 하는 시스템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뭔가 아주 소위 이 전문적이라는 포스를 풍기는 몇몇 곳에서만 이렇게 싱글 오리진 산지별로 쭉 늘어놓고 고르게 하고 추출 방법도 고르게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어딜 가나 못해도 2가지 이상, 3가지, 4가지 고르게 하고, 에스프레소도 고르게 하죠. 그라인더 2대, 3대 놓은데 요즘은 굉장히 많아요. 저도 브루잉용 빼고 에스프레소 그라인더는 2대를 이제 쓰긴 했지만, 제가 쓰는 취지는 이제 맛이 2종류가 있으니까 여기서 골라라, 이런 거라기보다는, 일단 로스터리 샵이기 때문에, 제가 했던 매장이 로스터리 샵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대로는 에스프레소의 전문성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업장이었기 때문에 좀 다른 원두, 다른 타입의 블렌드를 에스프레소로 맛봐야 될 필요가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에스프레소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업용으로 쓰는 그 프로덕트 빈이 걸려있는 그라인더를 막 만지기가 되게 좀 번거로워요. 사실 그라인더 한번 원두 바꾸려고 하면은 로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예비용으로, 그럴 때 대비해서 예비용으로 하나 더 뒀던 거고, 아무튼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원두 골라 먹게 하는 곳이 많아서 요즘 더 상식처럼 받아들여지는데, 과연 이 시스템이 진짜 다양성을 보장해 주냐, 그게 오늘의 주제예요. 이 골라 먹게 하는 게 다양성, 생태계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거죠. 이제까지 제 논조로 충분히 눈치채셨죠. 저는 이게 그렇게 다양성의 보장, 어떤 생태계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넘어서 이런 인식이 좀 회의적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현장에서 생산적인 측면에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부하가 많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종류가 많아서 생기는 득보다 종류를 다양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쓰이는 비용이 월등히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비슷한 예가 이제 축산 분야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부위별로 고기를 소비하잖아요. 등심이다, 안심이다, 살치살, 치맛살, 전 잘 모르는데 아무튼 많잖아요. 그럼 그런 부위 개념이 축산물의 다양한 소비를 장려하고 시장 다양성을, 생산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냐 하면 또 딱히 그렇다고 얘기하기가 어렵거든요. 사람들이 먹는 것만 먹고 또 우리나라만큼 삼겹살 많이 먹는 나라가 없다고 하죠. 또 어떤 곳은 마블링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이 막 많은 부위를 선호하고, 스테이크 주로 먹는 나라에서는 좀 살코기 부분 선호하고, 그렇다는 말이죠. 먹는 것만 먹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종류가 많고 그러면 소비 시장에서는 이제 소비자가 반드시 겪게 되는 게 뭐냐면은 선택에 대한 피로가 항상 동반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택의 피로감을 덜기 위해서 단서로 삼는 게 이제 등급이에요. 등급이라는 교시를 이제 주는 거지. 더 좋은 거, 더 안 좋은 거, 1등급, 2등급, A급, S급. 그럼 보세요. 누가 1등급 말고 2등급 먹고 싶어 하겠어요? 그죠? 누가 S급 있는데 A급 먹고 싶어 하겠어요? 에이, 등급이 낮으면 더 싸잖아.
그러니까요. 싸서 먹는 거지 좋아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다 1등급 뭐 A풀, A2풀 뭐 아류가 된단 말이에요. 2등급은 1등급의 아류가 돼요. 3등급이 2등급의 아류가 돼요. 격차는 자꾸 벌어지고 일종의 계층화, 계급화가 되는 거죠. 다양화가 아니라 수직 계열화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한 소리가 뭐 어때요? 뭔가 적은 부위는 뭐 비싸고 많은 부위는 싸고 그러면 시장에서 뭐 이렇게 뭐 수요와 공급 뭐 어쩌고저쩌고 돼가지고 소비 생산 균형이 맞을 거다. 뭐 이런 게 소위 자유시장주의적 시각이 갖고 있는 일종의 환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부위별, 종류별 소비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시장이라는 시스템은 상당히 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부위를 얻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이 버려지기도 하고 아니면 소비 불균형이 일어나서 어떤 부분은 뭐 무역 인프라로도 잘 메꿔지지 않고 뭐 그렇다는 거죠. 이게 사실 내내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무리하고 있는 거고 그러는 건데 여기서도 좀 새로운 움직임이 있는 게 좀 진보적이고 환경적인 이슈에 민감한 그런 셰프나 뭐 도축업자들 중심으로 나오는 얘기가 한 마리를 다 온전하게 사용하자. 한 마리를 온전하게 다 활용하자. 이거거든요. 한 마리를 다 소비하는 방향으로 소비 문화가 전환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어요. 일각에서. 이제 말이 좋아서 한 마리 다 소비하는 거지 사실상 무작위를 얘기하는 거고 살코기부터 내장까지 가리지 말고 소비하자. 이런 제안이거든요. 이게.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이 싱글 오리진이라는 게 사실 겉으로 볼 때는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니까 다양성이 보장된다. 뭐 다양한 경험을 존중하고 생태계의 종적 다양성을 보호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편중이 심해요. 솔직히 우리 원두 사러 가봐도 뭐 이건 뭐고 저건 뭐고 뭐 얘기해줘도 모르잖아요. 사실 저도 모르겠는데 진짜 저도 몰라요. 세상에 커피 농장이 너무 많고 뭐 후처리장 너무 많고 그 품종도 너무 많고 그래서 다 모른다고요. 이거 뭐 이런 맛이고 저런 맛이고 그러면 우리 모르겠고 안 신 거 주세요. 고소한 거 주세요. 그러잖아요. 조금 고급스럽게 말하면 뭔가 베리류의 맛이 있고 과일 계열 뭐 플레이버가 뭐 그러는데 결국 신 거 아니면 안 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커피는 좀 더 실 수도 있고 어떤 건 좀 덜 실 수도 있고 그런 게 커피인데 이거 봐요. 아무리 수십 수백 종이 있어도 결국 신이야 안 신이야 둘 중 하나밖에 안 남잖아요. 이제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어때요? 말 한마디에 휩쓸리기도 쉬워요. 한때 게이샤 굉장히 히트였죠. 지금도 뭐 영향력이 여전한 것 같은데, 뭐 결국 다 게이샤 아류. 프로분들은 느끼지 않으세요? 팔다 보면 이게 과연 내가 깔아놓은 건 다양성에 기여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게이샤의 아류, 게이샤의 배경인가? 좀 현타 오지 않나요? 전 그 현타가 좀 세게 왔었거든요. 다 게이샤. 게이샤가 좋아서 게이샤 까느라고 또 게이샤. 뭐 게 중에 뭐 신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게이샤 아닌 거, 뭐 게이샤냐, 게이샤 아니냐, 신이야 쓰냐. 신맛 쓴맛도 진짜 할 말 많죠. 커피가 왜 싱해? 손님들이 커피가 왜 셔요? 그래. 커피는 원래 셔요. 커피는 원래 쓰고요, 시고요. 뭐 기름진 맛도 있고요. 그게 다 하나로 뭉뚱그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커피 맛에 좀 주목하기 시작하고 신맛에 좀 주목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신 거 좋다, 뭐 어떤 사람은 신 거 싫다. 커피의 다양한 맛이 전부 다 이제 신맛에 매몰돼 버렸어요. 요즘 로스터 분들도 좀 그렇지 않으세요? 어떤 프로파일이 가장 이상적일까? 혹은 뭐 이생두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네, 기술적으로. 이런 거 신경 쓰기가 좀 어떠세요? 편안하세요? 그보다는 이제 당장 소비자들이 원하니까 팔아야 되니까 쓴맛 커피, 신맛 커피, 강배전, 약배전 나누는 거에 더 급급하세요? 제가 주변에 로스터 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실제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커피가 다 신맛 아니면 쓴맛 이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없는데 소위 뭐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스펙트럼인데 말 그대로 사람들이 신맛 쓴맛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거기 맞출 수밖에 없다. 좀 현타가 온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소비자들이 진짜 그걸 원할까요? 우리 소위 이제 프로라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솔직히 전문가는 무슨 전문가 자영업자이다. 아무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게 맞다고 이런 거라고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어요? 상황이 되게 웃겨졌어요. 프로들은 소비자가 원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소비자들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이런 거로군.
이것도 일종의 상호 강화죠.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야, 네가 이거 달래며. 내가 언제 네가 이게 좋다며. 이거 좋은 거라며. 이거 하라며.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커피를 어떤 기준에서 나눠놓고 그게 뭐 산지든 뭐든 뭐 맛이든 뭐든 뭐 이렇게 늘어놓는 게 일종의 실험이었다고 봐요. 어떤 이제 커피를 더 이해하는 과정에서 인류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실험. 그럼 실험이면 뭔가 결과를 내놔야지. 사유의 결과가 있어야지. 실험이 보편에 영향을 줘야지 실험이 보편이 되면 곤란하거든요. 실험을 통해 얻은 뭔가를 일상이나 상식에 적용해서 뭔가 더 발전한다던가 나아진다던가 그래야 하는데 실험이 보편이 된다는 얘기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같은 행동만 반복하는 거고 그 실험을 통해서 뭔가 결론에 도달할 기회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령 어떤 예술작품이 굉장히 실험적인 시도를 했다. 그러면 뭐 보통 뭐 실험적인 거라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본다면 뭐 기성의 미학의 맹점을 뭐 파고들었다거나 반대로 기존 문법에 역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감이 자극된다는 뭐 그런 걸 보이거나 당장 생각나는 건 그런 식인데 그럼 소위 말하는 뭐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보편적인 미의식 아니면 미학 이론에 이런 맹점이 있었구나 라든지 아니면 뭐 이건 상식적으로 안 예뻐야 되는데 이게 왜 예쁘지? 뭐 이런 거라든지 뭐 그런데 도달해야 되는데 뭐 실험적인 작품이다. 그럼 그 형식이나 기법을 계속 재현해요. 계속 따라하는 거야. 무지성으로. 그러면서 실험적 작품이래. 예. 그럼 그건 실험적 작품이 아니라 미숙한 작품이고요. 실패한 작품이고요. 사유에 있어서 실패한 거예요. 그럼 그 실험은 실험이 아니지 이제. 전혀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는 게 돼버리는 거지. 말 그대로 레토릭인 거죠. 레토릭. 수사. 커피판에서 말하는 이제 다양성이라는 게 그거랑 크게 다르냐고요. 다양성이라는 게 그래서 보장됐느냐? 사람들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느냐? 결국 쓴 거 뭐 예쁜 말로 나눠 놓은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사실 이제 소비자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걸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느끼기가 좀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것과 별개로 내가 속해 있는 곳은 이제 풍부해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건 보통 한두 잔, 많아봐야 뭐 두 잔이잖아요. 보통 한 잔이고. 뭐, 31가지 아이스크림 파는 가게에 가도 결국 파인트 한 통에 담기는 건 몇 종류 안 되잖아요. 몇 개 담아주지, 원래? 요새? 뭐, 아무튼. 이게 그런 착시의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의 시점에 취해서 선택하는 것의 한계를 체감 못하는 것이 이제. 근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한계나 부조리를 느끼기가 좀 비교적 쉽거든요. 저는 이제 그 근대적 인간성은 선택적 광신에 있다고 생각해요. 뭐 자유의지 이러면 너무 넓은 의미고 이제 선택적 광신이란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아무리 과학이 뭐 발달하고 뭐 이성적 사고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래도 전 인간이란 게 어쩔 수 없이 영성적이고 신성적이고 즉흥적이고 영감에 의존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믿음, 뭐 신화,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감흥을 느끼고 예술을 향유하고 하는 뭐 측면이 이런 영성적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위 이른바 뭐 전근대, 뭐 서구의 중세 같은 걸 생각하면 되겠죠. 인간의 지성이 보편적인 추구의 방향이 아니라 소수의 특권으로 계승될 때에는 이게 종속적 그리고 필연적 광신의 시대였어요. 피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종교와 정치 사회 부분이 불가분의 관계를 이룰 수 있었던 거고요. 뭐 종교의 시대잖아요. 이제 중세 같은 때는 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고, 그래서 또 신이라는 게 또 작동할 수도 있었고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게 깨지죠. 이제 우리는 어때요? 선택적 광신의 시대란 말이에요. 믿음을 선택적으로 하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가령 영화를 본다, 뭐 드라마를 본다. 그러면 그 주인공의 상황에 막 몰입하잖아요. 막 슬퍼하기도 하고, 저 죽일놈의 새끼, 막 욕도 하고, 막. 근데 웃긴 게 그거 다 가짜인데, 다 연기인데 우리는 왜 거기에 감정을 소모해? 웃기잖아요. 그건 다 가짜인데.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순간만큼은 진짜인 거예요. 그 드라마 한 편을 보는 50분, 영화를 보는 2시간 동안은 그건 현실이에요, 우리한테.
그리고 그 영화, 드라마 딱 끝나면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의지와 선택으로 거기에 몰입하고 광신한 뒤에 또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거기서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선택적 광신이다 이런 게 이게 이제 근대적 주체, 뭐 모더니티 이런 거죠. 이건 뭐 이제 여담인데 그럼 이제 모더니티는 어때요? 모더니티적 세계관은 이제 상당히 산술적이에요. 예측 가능성, 뭐 계산 가능성 이런 거잖아요. 근데 현대 그 산술적 인과관계가 이제 깨지면서 복잡하고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사회 현상 뭐 이런 걸 이제 포스트 모던이라고 한다면은 모더니티가 선택적 광신, 그리고 포스트 모던한 상황에서는 이제 선택적 이성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든 말인데 기본적으로 광신적인데 선택적으로 이성적인 거야. 뭐 내로남불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선택적 이성. 이건 뭐 여담이었고요. 이런 얘기. 기본적으로 이른바 이제 종류의 다양성, 제품의 다양성, 뭐 31가지 아이스크림 이런 게 그런 선택적 믿음을 위한 일종의 환각 상태를 유도하기 위한 파사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파사드라는 게 뭐냐 하면은 건축물의 외관을 말하는 건데요. 그냥 건축학에서는 이제 외관인데 미학 쪽에서는 좀 다르겠어요. 건축 미학 쪽에서는 단순히 그냥 외관이라기보다는 건축물의 기능이나 본질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외관이거든요. 말이 좀 어려운데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전형적인 예가 이제 만화 20세기 소년에서 나왔던 뭐 이 장면, 이제 작중 빌런 중에 한 명이 자기 거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뒤에 가보면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이런 게 이제 앞에 있는 게 파사드예요. 아니면 원피스에서 처음에 하늘섬으로 가기 전에 섬 반쪽이 날아가서 이런 것도 이제 전형적인 파사드 개념의 예시다. 그래서 저는 이 파사드 너머의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파사드를 이제 실제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파사드를 인식하고 그 파사드에 선택적으로 몰입, 선택적 광신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선택적 이성 말고. 우선은 이제 다양성이라는 게 허상이고, 그런 선택적 믿음을 촉발하는 몰입, 뭐 집단 최면 상태에 이르게 하는 파사드들이고, 그 파사드가 뭐 긍정적으로 어떤 유의나 긍정성에 복무한다면 좋은데, 우리가 그거로 얻는 소비자 경험에 비해서, 효용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크다면 좀 재고해 봐야죠. 산업적으로 이제 구조적으로 너무 무리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는 커피로 촉발된 이런 어떤 다양성이라는 이름의 실험을 이제 끝낼 때가 되지 않았나. 이 실험으로 얻어진 값들을 우리가 모아서 이제 숙고하고 수거하고 이제 좀 결과를 낼 때가 되지 않았나. 그게 제 생각이고, 이 영상을 통해서 제안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뭐 한동안 뭐 추출 기법 뭐 이런 얘기하다가 뭔가 옛날로 다시 돌아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결론 없고 뭐 뜬금없는 그런 컨텐츠였는데, 이런 게 오히려 이 채널의 색깔이고 정체성일 수도 있겠어요. 다음엔 뭐 제가 또 어떤 이야기를 들고 찾아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여러분이 흥미를 느끼실 만한 이야기를 준비하려고 노력할 거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오늘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늘 그러셨던 것처럼 내일도 맛있는 커피가 함께하는 하루 보내세요. 전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